너무 좋습니다. 일단 네. 동작도 생각보다 네. 동작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파워를 안 넣었을 때 동작이 나와서 좋고 파워를 넣었을 때는 다소 느려지지만 이 어차피 파워는 힘을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속도 좀 늦어진 거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농구의 파워 굴삭기를 만드니까 일단 동작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동작보다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우리 EC480, 네, 볼보 EC480에 서울에 계시는 우리 주식회사 원탑, 네, 원탑의 김원철 사장님이 우리 의뢰해 주신 특수 장비입니다. 철거를 위한 특수 장비인데, 네, 원탑, 네. 중국 기존에 쓰시던 장비를 가지고 특수 장비를 개조를 했습니다. 파워 장비로, 뭐 특수 장비라기보다는 파워 장비로 개조를 했고, 예, 보조 웨이트는 저희들이 장비가 웨이트가 너무 좀 훼손이 많이 돼서 올도식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 후와 전과 너무 달라서 좀 그런데, 예, 장비 자체 성능 자체가 좋아서 뭐 전체적으로, 예, 진행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들이 설비를 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좀 했습니다. 전체 다 분해를 해서 핀부싱, 셀 종류, 그냥 올수리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장비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두인에서 하는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틸팅 캐빈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라도 기존에 또 중고 장비다 보니까 호수 부분, 그리고 핀부싱 부분, 그리고 셀 부분, 이런 부분까지 거의 올수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수리가 완전히 됐다, 올수리도 진행하면서 특수장비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장비가 기존에 롱붐 롱암입니다. 롱붐 롱암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롱붐 롱암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는 많이 올라갈지라도, 네, 힘을 못 쓰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일장일단이 있다 그랬는데, 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가 치명적인 장점은 높이 올라간다, 치명적인 단점은, 예, 힘을 못 쓴다. 그게 이 장비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풀리지 않은 숙제를 우리 두인에서 와서 완벽히 처리를 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틸팅 각도 41도인 틸팅 캐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변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그리고 다 내렸을 때는 일반 작업, 각도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 요럴 때는 일반 작업,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또 각도에 따라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 우리 김원철 사장님의 그 요구사항에 의해서, 원탑의 김원철 사장님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상단에 기존에 있는 그 가드, 요 보면 기존에 가드가 있거든. 가드를 놔두고 다시 거기다 우리 틸팅 가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 건물이 넘어져도 우리 두인의 이 보호가드는 견딘다 이렇게 제가, 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안전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우리 두인의 틸팅 캐빈과 틸팅 가드를 통해서 다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아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롱붐 롱암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힘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면 파워붐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붐 실린더 2개 있으면서 가운데 똑같은 실린더 규격의 실린더를 적용을 해서, 예, 파워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포인트를 수정을 해서, 기존에 여기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수정해서 뒤로 더 많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뒤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는 작업 영역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붐 실린더 3개에다가 기존의 붐 실린더에다가 동일한 사이즈의 실린더를 한 개 더 적용을 해서 3개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실린더는 우리 두인만이 할 수 있는 힘
속도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힘은 좋지만 속도가 늦으니까 속도를 필요할 때는 속도, 힘을 필요할 때는 힘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브라켓 이런 부분도 이런 데 구리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중앙 집중식으로 구리스 라인을 다 모았다는 점. 이런 점을 저희들이 다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 장비가 약간 요 상단 부분에 크랙이 있었는데 크랙도 보완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더 보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요 끝단부보다 요쪽으로 본체로 오면 올수록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뒤틀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붐을 다 탈거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강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뒤틀림이나 생길 수 있는 뒤틀림이나 크랙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대표님의 요구사항에서 김은철 사장님 요구사항에서 웬만한 작업장치로 가는 모든 붐 실린더 호수는 전량 다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다시 한번 해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 여기서 봤을 때는 암 실린더가 왜 저리 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예, 제가 올라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실린더 기존에는 우리 두인의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파워암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동 때문에 이게 지금 밑으로 넣어버리면 이동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상고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B타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두인의 B타입은 어떤 거냐면은 암 실린더를, 기존 암 실린더를 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암 실린더를 두고 좌우로 이렇게 암 실린더를 추가로 더 2개를 더 적용을 해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투붐의 역할이 이게 롱암이다 보니까, 롱암에다가 크라셀을 적용하다 보니까 투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넣는 거랑 위에서 당기는 거는 다릅니다. 밑에서 넣는 거는 드는 힘은 좋지만 당기는 힘이 약하고, 위로 가는 거는 그렇게 펼치는 힘은 약하지만은 안으로 또 당기는 힘은 상당히 강하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3개를 적용함으로써 2개가 다 당기고 밀고 할 때 힘이 다 좋도록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붐 실린더와 동일하게 똑같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일반 굴삭 작업이나 상처 작업했을 때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이냐 속도냐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안전밸브 다 적용을 해서 파워를 넣었을 때, 예, 또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고, 또는 파워를 껐을 때는 속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됐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경광등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워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파워를 넣는지 안 넣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외부 사람들한테는 파워가 들어갔으니까 조심해라, 큰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안전상 주기에서 경광등이 이렇게 또 전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량 호수를 다 이렇게 교환을 다 했습니다. 전체 호수를 100% 다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버켓 실린더입니다. 딱 봐도 버켓 실린더 상당히 대용량이죠. 요거는 현대 9000, 현대에서 나오는 그 9000 장비 있죠. 대형 장비. 예, 9000 장비에 버금가는 버켓 실린더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제가 내려가서 한번 볼 건데, 보조붐을 또 적용을 할 거거든요. 예, 파워를 넣고 보조붐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로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킷 실린더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예, 9000급 버킷 실린더, 9000에 있는 버킷 실린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제작을 다 제작품인데, 예, 9000급 버킷 실린더를 적용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힌지를 잡고 있는 게 버킷 실린더거든요. 그래서 버킷 실린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서 버킷 실린더 제작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이런 홀더 부분도 큰 힘을 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두껍게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의 호수 다 교환이 됐고, 물 분사 장치도 새롭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예, 좀 그 링크 크라스의 각도에 따라서, 예, 제가 자동적으로 다 조절되면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고, 힌지 라인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수동으로 해서 내려와서 몸끼로 풀고 쪼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운전석에서 스위치 하나로 자동으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치를 했다. 힌지 라인을 다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장비 전체 올수리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장비가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 높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붐을 완전히 다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6m가 나오거든요. 크라스를 찼을 때 16m를 차는데, 힌지를 차면은, 힌지를 우리 원탑의 사장님 힌지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원탑 사장님이 특허를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제작한 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힌지가 길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힌지의 길이가 3m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대 거의 19m에서 20m까지는 이게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기존의 480 높이는 이렇게 안 올라가죠. 근데 빗마리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힌지를 장착하는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장비 하나로, 이 장비 하나로 이런 장비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철거 현장이 가면 갈수록 공간이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고층이 또 도시나 이런 데 많이 들어오는데, 높게 일반 장비들은 기존의 480은 작업 영역이 몇이냐면은 한 1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2m 가지고 건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비로 가지고 똑같은 480이지만 20m에 육박한다 그러면 거의 배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 하나로, 요 원탑에 가서 가지고 있는 이 480 장비 하나로 좁은 공간에서 이런 같이 20층 이하에 되는 건물도 잡으면서 동시에 또 각도를 줄여서 밑으로 또 내려서 힌지를 또 벗어버리면은 일반 굴삭기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등교로 작업을 해 내려오면서 바닥까지, 우리 바닥을 잡을 때까지도 다 이 장비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 장비 불렀다 저 장비 불렀다 조금 붙일 때, 그리고 UHD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 문제, 사실은 이 장비는 지금 장비 하나도 분해하는 거 없이 바로 이동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또 그 가서 조립한다고 반나절, 또 조립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비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또 조립하는데 또 크레인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타 장비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또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이동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그런 단점들을 완벽하게 다 보완했다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거든요. 이 장비 하나만 들어오면 웬만한 작업 현장, 그리고 20m 미만에서는 다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 하나만 있으면은 되니까, 또 철거를 또 의뢰하시는 사장님 건축주 입장에서 보시면은, 철거업체나 건축주 입장에서 봐도 장비 2대, 3대가 할 일을 이 장비 하나로 다 마무리 지어버리니까 얼마나 또 합니까?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조립하는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나 또는 철거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비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그리고 이 장비 저 장비 또 바꾸다 보면은 작업 똑같은 우리 훌륭한 기사님들이 하시지만은 사람마다 특이한 특성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포지션이 바뀌면서 또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로, 이 장비 하나가 진짜 효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20m 이하로까지 작업이 가능한 이 장비 하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세가 되지 않을까. 장비 하나로 모든 걸 다 보충해서 바닥까지, 지하까지 다 작업 가능하다는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 높이까지 다 올라가면서 최대 20m 이하까지 작업이 가능한 이런 장비 하나로, 웬만한 서울에서는 진입로가 다 좁더라고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든 일반 지방도로든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하나로 좁은 공간에서도 상당히 작업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거라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비가 이제 그런 장비에 특화된 장비다. 우리 원탑의 김원철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면서, 1억 중반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저는 읽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 장비가 또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1급 정비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리가 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또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숙였을 때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포지션은 주레라 이동 포지션입니다. 어차피 뭐 주레라 이동할 때는 버켓은 탈거를 하거든요. 탈거를 해놔놓고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딱 눈으로 봐도 탑 높이랑 탑 높이랑 붐의 높이가 거의 뭐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주레라 그 베드 높이가 750m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동할 때 이 대형 장비들은 4500 전후로 하면은 뭐 무사히 다 통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평기를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서 높이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를 한번 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자, 지금 이렇게 암을 별진 안 하고 한번 볼까요? 딱 보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상당히 크죠. 예, 요렇게 해서 기존에 암 실린더 그대로를 둔 상태에서 좌우 세컨 하우스가 아니고 세컨 실린더를 둬서 파워를 끄딱했다. 힘 위주로 그런 또는 속도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높이는 기존의 탑 높이보다는 약간 높기는 높네요. 위에서 보니까 그죠. 자, 이래서 전체 높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장비만 뒀을 때 최대 높이를 잴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바닥에 사다 보니까 요거를 지면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주레라 높이는 요게 요 부분에 딱 되거든요. 요 부분을 이동을 해서 요 부분에 되기 때문에 요 높이가 한 400mm 정도 됩니다. 400mm. 그러면은 높이가 요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요게 지금 3m 요 정도니까 3m 92 정도 나오거든요. 3920 3m 92 요 3m 92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최소한 한 300 정도를 빼면은 밑으로 내리면은 3m 90 그래 베드가 7m 50이니까 3m 4m 70 한 전체 높이가 한 4400 4400 정도 아마 높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요 지금 땅에서 재는 거랑 여기 주레라 올렸을 때 재는 거랑 좀 높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주레라에서는 지금은 지면이 여기 되어 있지만 주레라에서는 한 요 정도 되거든. 요 정도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그래 여기는 되면 땅이 또 실리니까 요 정도 아마 됩니다. 그리고 요 단차가 한 300mm 정도 단차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4m라 보고 4m 75에서 300을 빼면은 4m 45 정도. 그러면은 이제 4,500 미만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이동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를 여기로 좀 이동해 주실래요? 자, 요게 이제 정면에서 암 실린더를 다시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요게 암 실린더 우리 요렇게 딱 보면은 요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정면에서 암 실린더 요렇게 딱 됩니다.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B타입이라 그러거든요. 기존의 암 실린더를 두고 좌우로 이렇게 실린더 보조 실린더를 둬서 힘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소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자, 요런 데는 구리스를 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으로 저희들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 구리스를 어디서 다 저쪽인가 반대편에 있는 모양이네. 대형 장비들이 아무래도 구리스 주는데 에러상이 좀 있다 보니까 어디다 만들어놔. 여기 있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번에 여기서 구리스를 한 번에 다 줄 수 있도록 둘레 여섯 군데를 다 둬서 이렇게 됐고, 시간이 좀 되면은 이게 구조는 전체 장비는 새 장비를 만들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도색이 의외로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거는 좀 형평상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조 변경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출고를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서 출고를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EC480 예, 서울의 원탑의 주 원탑의 김원철 사장님이 의뢰해 주신 EC480 특수장비, 예, 롱볼 롱암에 적용된 특수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운전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 원탑의 김원철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바가지를 차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B타입이거든요. 예, 가변 아니고 파워 B타입인데 롱볼 롱암에 예, 버켓 실린더, 그리고 암 실린더, 홈 실린더, 틸팅 캐빈, 보조 웨이트까지 웬만한 거는 다 풀로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원철 사장님도 상당히 뭐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파워로 넣었을 때 여기에 보조금이 달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 하나로 예, 원스톱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철거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례라 운반 이동할 때도 탈거 없이, 예, 탈거할 필요 없이 예,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운반이 가능하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상구가 낮거든요. 탑재면에 그렇지만은 예, 전체 4,500 미만으로 상차가 가능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김원철 사장님 원탑에 김원철 사장님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예, 전체적으로 또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예, 저희들은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오랜 시간 또 기다려 주셨는데 네. 오늘 시운전을 해보시니까 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네. 동작도 생각보다 네. 동작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파워를 안 넣었을 때 동작이 나와서 좋고, 파워를 넣었을 때는 다소 느려지지만 어차피 파워는 힘을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속도 좀 늦어진 거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농구매 파워 굴삭기를 만드니까 일단 동작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동작도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철거 장비를 또 장비는 잘 만들지만 이 장비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어느 용도로 가장 적합할까요? 이게 제가 480 농궁 장비의 파워형을 만든 게 제일 요즘에는 도심지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5층 건물 그런 5층 건물, 6층 건물 이런 건물들이 철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높은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3단붐 농붐에 3단붐 힌지를 달면 이게 높은 건물은 좁은 공간에서 장비가 진입하기도 편하고, 추레라도 이제 붕대 안 띄고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바로 내려서 바로 높은 건물은 힌지를 다 잡고 바로 붕대 바로 또 힌지 3단붐을 띄워놓고, 또 저층 건물은 또 바로 잡고 그냥 롱붐으로 그냥 스탠다드 그냥 힌지 띄워놓고 잡을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기초고 바닥이 나오면 480 또 큰 크라시아를 차가지고 속도가 나오게끔 압세가 가능하고, 바로 또 이제 상차도 가능하고,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한 방에 다, 저희 장비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좁은 데서도. 장비 하나로 그러면 예. 위에부터 바닥까지. 그렇죠. 그렇죠. 힌지를 위에 잡을 땐 힌지를 차고, 그렇죠. 바닥 잡을 때 힌지 탈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꺼운 거 나올 때는 크래셔 압세를 씹고, 웬만한 두께는 우리가 웬만한 두께 구조물이 나온다. 바닥 기초가 두꺼우면은 우리가 파워 굴삭기 때문에 웬만한 기초는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걷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해놓고 압세를 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경비야, 장비대, 날수, 공기, 경제적인 거, 기간,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한 방에 다 좋다.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큰 메리트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사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네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운전을 다시 마무리하고, 네네. 예, 자, 안전하게 잘 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장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탑의 김원철 대표님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